과장님,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저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유부남 과장과 계약직 여직원. 둘만의 밤이라 믿은 그 순간 뒤에서 찰칵 셔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이 대기업 전체를 뒤흔든 사내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본부. 이곳에서 정하석은 39살의 에이스 과장으로 통했습니다. 신제품 런칭, 매출 관리, 위기 대응, 무엇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 하석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정리되곤 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으며 실행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정 과장이 있어서 우리 팀이 산다니까.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석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는 팀의 중심이었고 본부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팀을 이끄는 사람은 팀장 김태우였습니다. 48살,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쌓아온 커리어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리더십, 실적, 인맥,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이번에 김 팀장, 임원 간다더라. 거의 확정이래. 당연하지. 이번 기수에서 김 팀장 빼고 누가 가겠어. 실제로 태우의 임원 승진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인사팀에서도 임원진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미 다음 승진 명단에 올라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태우는 회의 때마다 하석을 칭찬했습니다. 정 과장, 자네는 진짜 팀을 살리는 사람일세. 내가 자네 덕 많이 보고 있어. 하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일하기 편한 겁니다. 태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하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우는 하석을 후배로서 진심으로 아꼈어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팀에 헌신하는 후배. 태우에게 하석은 자랑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본부장이 태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팀장, 이번 임원 승진 후보 명단에 올라갔네. 축하하네. 태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자네 실적이랑 평판이면 문제 없을 거야. 조직 관리만 잘하면 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연봉도 오르고 위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인정받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회사로 돌아온 태우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우리 팀이 본부에서 최고라는 걸 계속 보여주자고. 팀원들은 박수를 쳤고 하석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태우의 임원 승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석은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 김 팀장님 임원되면 우리 팀 분위기 더 좋아지겠다? 하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되셔야죠. 너도 조만간 차장 달 거 아니야? 이번 승진 시즌에. 하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동료는 하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긴.
너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는데. 하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승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과장으로 일한 지 벌써 6년째. 이제 차장으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죠. 그날 오후 본부에서 대형 프로젝트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였고 규모가 상당했어요. 성공하면 회사 전체에서 주목받을 만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태우는 하석을 불러 말했습니다. 정 과장,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네. 자네가 하면 안심이 되거든. 하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 지원 필요하면 말하게. 계약직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붙여줄 테니. 하석은 자료를 챙기며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승진도 한 발짝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며칠 후 프로젝트 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석과 함께 투입된 인력 중에는 계약직 직원 주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의는 31살로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유명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회사 내 평가도 좋았고 정규직 전환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첫 회의 날 하석은 팀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주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석은 주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 잘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같이 일해보니 어떨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석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승진의 발판을 다지려는 생각뿐이었죠. 회사는 평온했고 태우의 임원 승진은 거의 확정적이었으며 하석의 앞날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조용히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석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 일정, 마케팅 전략, 예산 배분 등 논의할 게 산더미였어요. 회의 중간 타 부서에서 온 팀원 한 명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정은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 인력으로는 무리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하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일정 조율 가능한 부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대신 우선순위 작업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죠.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불만을 제기했던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다시 부드럽게 진행되었어요. 주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석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그 과정이 눈에 들어왔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 과장님이랑 일하면 진짜 편해. 그러게. 리더는 저런 사람이 해야지. 주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후 프로젝트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석은 주희를 포함한 후배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물었어요. 주희 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타겟층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 부분 반영해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주인은 놀랐습니다. 계약직인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사는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상사들은 계약직 직원의 말은 듣는 척만 하고 넘어가곤 했죠. 그날 이후
주인은 하석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상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리더로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울산 공장과의 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제품 생산 라인 점검과 품질 관리 협의를 위해 출장이 잦아졌어요. 하석과 주인은 함께 울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주희 씨는 정규직 전환 거의 확정이라던데 축하드려요. 주인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당연히 되실 거예요. 일 잘하시잖아요. 그 칭찬 한마디가 주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공장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저녁에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정이 빡빡했지만 하석과 함께 일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밤 10시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석이 물었습니다. 네,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카페 하나 봤거든요. 주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둘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였어요. 과장님은 일하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하시잖아요. 하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팀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팀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리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주인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인은 하석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장 일정이 더 길어졌습니다. 공장 측에서 추가 협의 사항이 생겼고 주말까지 울산에 머물러야 했어요. 주말 저녁 하석과 주인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주희 씨는 회사 다니면서 힘든 점 없으세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계약직이라는 게 항상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하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주희 씨는 정규직 될 거예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시잖아요. 주인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주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과장님, 오늘 감사했어요. 뭐가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회사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 없거든요. 하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주인은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석과 주인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했어요. 어느 날 밤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둘은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죠. 주희 씨, 힘들면 먼저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과장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죠. 하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주희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둘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주인은 하석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일에 진심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팀을 배려하는 사람. 주인은 그런 하석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감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선을 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울산 출장 업무가 길어질수록 주희와 하석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대형이었고 일정은 촉박했어요. 공장 측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었고 본사와의 조율도 쉽지 않았죠. 밤 11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석은 늘 팀원들을 챙겼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처리해줬어요. 주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마저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과장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희의 감정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둘은 늦은 시간까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근처 편의점 가서 뭐라도 먹을까요? 하석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죠. 편의점에서 라면 2개를 골라 끓여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주인은 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좀 쉬었다 가시면 안 돼요? 하석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냐. 숙소 가서 자면 돼. 하지만 주인은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는 오래 참아온 마음과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주희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하석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주인은 근처 모텔 간판 불빛 아래 멈춰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주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쉬고 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 11시의 공기와 주위에 떨리는 눈빛은 그를 붙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희가 먼저 모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주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석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하석도 조용히 모텔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 골목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훈이었어요. 정훈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울산에 들렀다가 차에서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 앞에서 하석과 주희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모텔 간판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정우는 확신했어요. 질투와 흥분이 섞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로 들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주희가 먼저 문을 열어주는 장면. 하석이 주변을 살피며 따라 들어가는 모습. 사진은 밤거리 가로등 아래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네. 그는 차에 올라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흐릿한 부분도 있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정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정우는 회사 비공개 SNS를 열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출장 나온 과장님, 정말 일만 하는 걸까요? 밤 11시에 누군가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보게 되네요. 그리고 울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모텔 간판, 두 사람의 뒷모습,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우는 글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파장이 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본사 직원들은 한 게시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계정이 올린 글이었죠. 너 그거 봤어? SNS에 올라온 글. 응, 봤어. 저거 정 과장 아니야? 옆에 있는 여자 주희 씨 맞지? 헐, 저기 모텔 간판 보이지 않아? 둘이 원래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었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하석의 체형, 걸음걸이, 주희의 머리 스타일까지.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휴게실에서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건 좀 심한데. 모텔까지 갔다고? 출장 핑계로 만났나 보네. 정 과장 결혼했잖아. 아내는 알까? 주인은 정규직 전환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려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인사팀 직원이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사내 SNS에 심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사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사진까지 있습니다. 모텔 간판이 보이고요. 당장 본부장님께 보고해. 이건 방치하면 안 돼. 그날 저녁 마케팅 본부장은 인사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임원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내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고 직원들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그리고 그 파문은 사내 인사실과 임원진 테이블까지 일주일도 안 돼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하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는지, 자신의 사진이 SNS에 올라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주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여전히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는 임원 승진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여러 후보의 평가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마케팅 본부 팀장 김태우, 48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태우 팀장, 실적 조직 관리 모두 우수합니다. 현장 평판도 좋고요. 사실상 1순위입니다.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네, 마케팅 쪽에서 이만한 사람 찾기 쉽지 않죠.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도 있고, 신제품 런칭 실적도 좋았고, 팀 관리도 안정적이더군요.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김태우 임원 확정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김태우 팀장은 이번에 확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 후보 검토할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임원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 묶음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케팅 본부 관련해서 추가 보고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무슨 보고입니까? 늦게 온 임원은 서류 맨 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내 이슈 보고. 소속 부서 내 직원 간 불미스러운 관계 소문 확산. 조직 관리 및 윤리의식 부분 리스크 존재.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늦게 온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우 팀장이 관리하는 마케팅팀입니다. 핵심 과장과 계약직 여직원 간 스캔들로 추정되고 이미 사내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출장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하더군요. 한 임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다른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능력은 좋지만 임원은 회사의 얼굴입니다. 소속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건 관리 리스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또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실무야 잘하지만 조직과 사람을 다루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신호죠. 부하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임원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사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직원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대외적으로도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결국 인사 담당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원 진급에서 김태우 팀장은 보류하는 걸로 하죠.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견은 없었어요. 단 한 장의 보고서, 단 몇 줄의 문장. 그것이 20년 경력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김태우는 인사 담당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태우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김 팀장 앉으세요. 인사 담당 이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임원 승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태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심사 결과 이번에는 승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사 담당 이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직 관리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부서 내 스캔들 이슈가 좀 크게 들어왔네요. 태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캔들 이슈요? 정하석 과장과 계약직 직원 주의 시건입니다. 이미 사내에 소문이 많이 퍼진 상태더군요. 태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석 때문에, 부하 직원의 스캔들 때문에 자신의 임원 승진이 날아갔다고?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개인 문제인데. 인사 담당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원진에서는 리더의 책임을 중요하게 봅니다. 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죠. 이번엔 아쉽지만 태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년을 일해왔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안 됐습니다. 네, 어떻게요? 거의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우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승진 발표 났어? 어떻게 됐어? 태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떨어졌어. 뭐, 어떻게? 당신 일순이라며?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대. 조직 관리를 못했다는 평가야. 그 순간 태우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하석. 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임원 자리, 정하석, 너 때문에 날아간 거야. 그날 이후 태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복수.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주인은 31살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3년을 일하며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났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상사들도 인사팀도 모두가 주희의 전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주희 씨, 이번에 전환 거의 확정이라던데요? 축하해요. 동료가 말했을 때 주희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어요. 그래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캔들이 터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인사팀은 긴급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주희의 전환 심사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희 씨 업무 평가는 우수합니다. 전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럼 전환 확정인가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사내 스캔들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다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정하석 과장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요. 맞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평판 리스크가 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분위기도 고려해야죠.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사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업무 능력은 전환 기준을 충족하나 최근 발생한 사내 스캔들로 조직 리스크가 발생해 전환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른 담당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견은 없었어요. 능력은 최고였지만 평판 리스크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주희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주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정규직 전환건인데요. 인사팀장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전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업무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내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전환이 보류되었습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슈라는 게 혹시?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 리스크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능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조직 내 평판,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인사팀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인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의 전환 안 됐대. 당연하지. 그 사건 이후로.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 아냐? 주인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이미 SNS에서 떠도는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정규직 기회를 잃은 채 사내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그날 저녁 주인은 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 오늘 인사팀에서 통보받았어요. 정규직 전환 안 된대요. 하석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희 씨, 미안해요.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석도 본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정 과장, 요즘 회사 분위기 알고 있나? 예. 자네 때문에 팀 전체가 시끄러워. 김 팀장 임원 승진도 날아갔고. 하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분간 조용히 지내. 하석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주희와 하석은 울산 출장 숙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둘은 여전히 같은 팀이었죠. 주희는 하석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장님도 저도 이미 돌아갈 길 없잖아요. 하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희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하석은 주희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희는 미래를 잃었고 하석 역시 스캔들로 낙인 찍혀 승진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돌아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만 선명해졌어요. 회사에서는 낙인 찍힌 사람들, 집에서는 배신자, 사회에서는 비난받을 존재.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후퇴가 불가능한 공멸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하석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위를 안고 있을 뿐이었죠.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주위의 정규직 전환 취소 직후 본사에는 한 가지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로 김태호 팀장의 임원 승진 불발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김 팀장 승진 떨어졌대. 진짜? 거의 확정이라던데? 부서에서 스캔들 터져서 그렇다더라. 그 애랑 정 과장 그것 때문 아니야?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회의실에서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팀원들과 대화했어요. 하지만 속은 이미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술을 마시며 태우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부하 직원 하나 때문에 다 날아갔어. 그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임원 자리 정하석, 너 때문에 날아간 거야. 그날 이후 김태우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방침도 아니었어요.
단지 직속 상사가 평가 점수라는 무기를 쥐고 있었을 뿐이었죠. 첫 번째 평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태우는 책상에 앉아 하석의 평가서를 꺼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평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리더십 우수함, 팀 기여도 높음. 하지만 태우의 손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직 안정성 우려됨, 향후 리스크 발생 가능. 단어 몇 개를 바꾸는 것만으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우는 평가서를 제출하며 씩 웃었습니다. 며칠 후 차장 승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석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석은 인사팀 게시판 앞에서 멍하니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네.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스캔들 때문인가 아직 여파가 있나 봐. 하석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태우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낙담하지 마. 하지만 하석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장으로 7년째.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평가 시즌이 왔습니다. 하석은 반전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프로젝트를 챙겼어요. 그 결과 하석의 실적은 본부 1위를 찍었습니다. 신제품 런칭도 성공했고 매출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죠. 이번엔 될 거야. 실적이 이 정도인데. 하석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펜은 또다시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후배 육성 기여 조직 내 영향력 감소. 성과 기여도 타부서 협업 불안정. 태우는 평가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정하서. 결과는 또 누락이었습니다. 하석은 인사팀 게시판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왜 또 안 된 거지?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정 과장 요즘 왜 이렇게 얻어맞지? 역시 스캔들 터지면 오래 가나 봐. 회사에서 낙인 찍히면 끝이야. 하석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은 무시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어요. 동료들은 하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던 사람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정 과장, 오늘 점심 같이. 아, 미안. 나 약속 있어. 하석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떴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유진은 차갑게 대했고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죠. 1년이 또 지나고 세 번째 평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태우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정하석을 조직에서 밀어낼 마지막 단계다. 그는 평가서를 쓰면서 이번엔 아예 확실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조직 분위기 저해 요소 있음. 승진 적합도 낮음. 평가는 숫자 몇 개,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것이 하석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발표날 하석의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석은 인사팀 문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기다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올해도 아니죠?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석은 왜냐고 물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먼저 말했어요. 정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장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인사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서장 평가요? 네. 김태우 팀장님의 평가 점수가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직속 상사 평가가 낮으면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제서야 하석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캔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의 책상 뒤편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팀장 김태우였습니다. 하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우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태우는 하석과 눈이 마주치자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년. 3년 동안 자신을 막아온 사람이 바로 태우였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석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팀장의 평가 권한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석은 옷깃을 여미며 한숨을 쉬었죠. 3년간의 복수?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태우는 하석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석의 차장 승진이 3년 연속 누락되자 회사에서는 그를 문제 있는 과장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은 무시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어요. 어느 날 회의 중 하석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 태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동료들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 과장 의견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태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왕따 같은 고립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하석을 피해 먼저 나갔어요. 정 과장, 같이 점심. 아, 우리 먼저 약속 있어서. 미안. 하석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떴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뒷말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회사 다녀? 스캔들 터진 뒤로 완전 끝났던데. 3년 연속 승진 탈락이면 사실상 퇴출 수순 아니야? 하석은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은 무겁고 퇴근길은 더 무거웠어요. 집에서도 균열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 유진은 36살이었습니다. 하석과 결혼한 지 10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죠. 하지만 회사 소문을 들은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하석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 남편 요즘 회사에서 소문났던데. 유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울산 출장 때 여자랑 다녔다더라. 사진도 나왔다던데. 유진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하석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하석이 들어왔어요. 하석이 퇴근하자마자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 그 계약직이랑 소문 난 거 사실이야? 하석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하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 되었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라고?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 회사 일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승진 못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한 거야? 하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하석과 대화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퇴근해도 유진은 하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끝났고 집에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희 역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취소된 이후 주희는 단기 알바와 파견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행사 도우미, 콜센터 상담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전환이 불발되었죠? 주인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내 이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점점 자신이 낙인 찍힌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는 소문, 피할 수 없는 시선. 밤이면 주인은 하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하석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장님도 저도 이미 돌아갈 길 없잖아요. 하석은 한참 만에 답장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주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는 듯 했지만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석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았어요. 둘은 간혹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죠. 어느 날 밤 하석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석은 핸드폰을 꺼내 주희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과장님,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하석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하석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죠. 두 사람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관계도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년 연속 차장 승진이 무산된 뒤 하석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 책상 앞에서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은 무기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하석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석에게는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죠. 사무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하석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는 시간이 당연해졌습니다.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석은 그 속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지워놓은 듯 대했습니다. 회의 자료에서도 프로젝트 명단에서도 하석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하석은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빈 양식을 채워나갔죠. 정하석, 마케팅본부 과장. 퇴사 사유 개인적인 사정으로. 손이 떨렸지만 하석은 끝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눌렀어요. 인사팀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석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석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만두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조차 하석의 마음을 더 깊이 내려앉게 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끝이라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인사팀을 나온 하석은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우를 만나야 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태우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사직서 확인했다. 예. 태우는 하석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석이 용기를 내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제 평가는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태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과장 때문에 나는 3년 연속 임원 후보에 올랐지만 3년 연속 모두 탈락했어. 그 이유 모르겠나? 하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는 직원이 쳤어도 책임은 리더에게 묻는 게 회사다. 내 커리어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지. 하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하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해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승진평가 점수는 내가 쓸 수 있지. 그 한 문장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퍼즐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석의 목이 잠겼습니다. 그럼 제 3년은 팀장님 복수였습니까? 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과장, 우리 둘 다 잃은 거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위로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의 선언이었어요. 하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팀장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하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현관에는 유진의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사했다면서? 응.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정리하자. 유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건 긴 상처 끝에 도달한 결정적인 단절이었어요. 하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했던 것들이 모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하고.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미안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유진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돌아갈 곳 없는 남자. 하석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어요. 과장님, 저희 둘 다 어디로 가야 하죠? 하석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는 답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결국 하석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어요. 하석의 인생은 누군가의 복수로도 누군가의 사랑으로도 더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의 끝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텅 빈 미래. 하석은 소파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석의 이야기는, 주희의 이야기는, 그리고 태우의 복수는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고 모두가 패자였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인생은 그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